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오늘은 입시 초보 벗어나기 두 번째 시간 모의고사 성적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프라인에서 했던 설명 내용보다는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이라는 거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설명이 있을 때 참여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저고요. 우선 먼저 봐야 될 게 수능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영역이 있고요. 이 중에 국어는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독서와 문학,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이 75%, 선택 과목이 25%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점수는 공통 과목은 74점 만점, 선택 과목은 26점 만점입니다. 수학은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고요.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됩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한국사도 역시 필수죠.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구 과목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2외국어와 한문이 있습니다. 탐구 수능의 영역별 문항 구성을 보면 국어 같은 경우 독서 17문항, 문항 17문항, 선택 11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독서와 문학을 더 잘 봐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 22문항이고 선택 과목 8문항입니다. 영어는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 총 45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나 탐구는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EBS 연계율은 50%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느냐? 문항수 기준으로 문항수의 50% 정도가 EBS 교재나 강의에 연계돼서 나오게 됩니다. 성적표를 보면요.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원점수가 있고 표준점수가 있고 백분위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등급만 보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학급과 학교 석차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학생들이 소속한 학교와 학급 안의 석차이기 때문에 내신이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전국 백분위입니다. 왜냐하면 표준 점수는 시험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표준 점수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 백분위는 왜 의미를 두냐면요.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몇 퍼센트가 되느냐 요걸 가지고 수능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정시로 접근했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구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백분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영어와 한국사는 1등급인 게 아무래도 좋겠죠.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점수가 표기되지 않고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에서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에 표준점수를 우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 표준점수를 중심으로 반영하기 때문에요. 표준점수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과목별 비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서울대 입시에서도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국어 수학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탐구 영역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거나 변환 표준 점수를 쓰거나 하게 됩니다. 수능에서는 잘 보셔야 될 게 표준 점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등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일 때 쓰여지고요. 일부 대학에서 등급을 반영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표준 점수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표준 점수의 정의는 이겁니다. 정해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에서 개인이 획득한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 점수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탐구 과목 중에 물리 2 과목이 있는데 한 학생이 원점수가 38점을 받았고요. 그 해 물리 2 과목의 평균이 19.1점이었습니다. 표준 편차는 9.2점이었어요. 그럼 이 학생의 표준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첫째, 원점수에서 과목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준 편차 9.2로 나누고요. 정해진 평균과 표준 편차. 자, 탐구 영역의 정해진 평균과 표준 편차는
평균 50점에 표준 편차 10점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10점을 곱하게 되고 거기에 평균 50점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되어진 게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계산됐을 때 70.54점, 그 반올림에 가서 71점의 표준 점수가 표기되게 됩니다. 이것을 도수분포로 나타내 보면요. 자, 0점부터 50점 사이 원점수의 도수분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100점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71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가 어디에 소속되는가? 38점이면 보시다시피 상위권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100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영역 과목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자, 수험생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표준점수 분포가 표 3과 같다고 할 때 표준점수가 92점인 수험생의 100분위는 표준점수 92점인 동점자가 12명이고요. 90 아래로 73명이 있습니다. 73명 아래 숫자 플러스 동점자 나누기 2 그것을 100으로 나누게 되고 거기에 곱하기 100 왜냐면 100분율이니까요. 했을 때 79%가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100분위가 동일하더라도 표준점수가 다른 경우 등급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표준점수가 그래서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100분이 96을 받더라도 134점의 표준점수를 가진 학생은 1등급을 받지만 133점을 받아서 2등급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어려운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점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공통과목은 그대로 반영하지만 선택과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1단계로 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를 거치고 배점 비율을 반영을 해서 합산해서 표준점수를 마지막에 산출하게 되는데요. 자, 1단계 조정 단계를 잠깐 보면요. 자, 가정을 하나 합니다. 공통과목의 원점수 평균이 54.41점을 받았다. 이 41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통과목은 이 선택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과목 원점수의 표준편차가 12.93점이고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15점을 받았어요. 26점 중에 15점이니까 그 다음에 선택과목 원점수 평균이 14.92점을 받았고 이 선택과목의 평균편차가 4.6입니다. 그래서 1번 이 선택과목의 원점수 15점에서 선택과목 원점수의 평균인 19점을 빼고요. 이것을 표준편차 4.6으로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 공통과목의 표준편차, 그러니까 이 선택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받고 그 공통과목의 학생들의 표준편차가 19.93점, 거기서 19.93을 곱하고 거기에 공통과목의 원점수 평균 54.41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54.93이라는 선택과목 조정 점수가 나오게 돼요. 선택과목에서 원점수는 15점을 받았지만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 반영한 것들을 통해 선택과목의 조정 원점수가 54.93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과목의 조정 원점수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첫째, 선택과목 원점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만점을 받으면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숫자가 커지게 되겠죠. 선택과목 원점수 평균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나누는 표준편차 4.6점은 가능한 한 작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어려우면서 학생들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과목에서 잘 보게 되면 이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가 커지게 되고요. 공통과목의 표준편차는 커져야 됩니다. 선택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과목도 같이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독서와 문학에서 표준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해지는 거고 공통과목의 원점수 평균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선택과목을 선택하느냐가 딱 나오는데 수학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과목 안에서
미적분과 기하가 확률과 통계보다 유리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왜 나오게 되냐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수원 수투의 점수가 이제 원점수 평균이 낮거든요. 상대적으로 미적분과 기하가 높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된 점수가 첫 번째 1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 B, C, D 학생들을 보겠습니다. A는 자, 공통 영역, 공통 과목의 원점수를 60점 받았고 74점 중에 선택 과목 원점수 15점을 받았어요. 26점 중에. 이 학생이 조정 점수를 했을 때 공통 과목은 조정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60점을 반영하고요. 15점은 앞에서 계산했죠. 54.63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표준화를 하게 돼요. 표준화를 해서 1.28과 0.92라는 점수로 환산을 하고요. 세 번째, 배점 비율이 중요해요. 배점 비율이 75%대 25%인데 그래서 공통 과목 표준화 점수에 0.74를 곱하게 되고요. 선택 과목 원수 0.92 곱하기 0.26을 했을 때 0.2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배점 비율을 왜 이해를 잘 하시고 유념하셔야 되냐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배점 비율에 따라 계산 정하기 때문에 배점 비율이 큰 공통 과목을 더 잘 봐야 좋은 수능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현재 B, C 학생의 차이점은 B 학생은 선택 영역, 선택 과목을 다 맞은 학생이고요. C 학생은 공통 영역, 공통 과목을 다 맞은 학생입니다. 차이는 B 학생은 선택 영역, 선택 과목은 그러니까 다 맞았지만 공통 과목에서 틀렸어요. 반면 C 학생은 공통 영역, 공통 과목은 다 맞았지만 선택 영역, 선택 과목은 틀렸어요. 그럼 두 학생 중에 누가 더 유리한가 따졌을 때 공통 영역, 공통 과목을 더 잘 본 학생, 그러니까 다 맞고 선택 과목에서 틀린 학생이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됩니다. 그리고 D는 모두 다 맞은 학생, 만점자. 이렇게 표준 점수가 A 학생은 124점, B 학생은 135점, C 학생은 138점, D 학생은 148점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선택 영역, 선택 과목보다 공통 영역, 공통 과목을 더 많이 맞아야 점수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문학이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치를 뭘 선택했느냐 보다 독서와 문학을 더 잘 본 게 중요하고요. 수학에서는 수원, 수투와 미적분과 기하, 확률과 통계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미적분과 확통, 기하를 잘 보는 것보다 수원, 수투를 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 중에 누가 더 공통 과목에서 많이 맞을까? 미적분과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누가 더 수원수투에서 더 많이 맞을까? 그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거고요. 선택을 했다면 선택 과목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택 과목보다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국어에서는 독서문학, 수학에서는 수원수투를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프로그램 소개니까요. 학습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수시나 정시, 컨설팅 같은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